오늘은 혼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두 분이 진행할 겁니다. 제가 되게 아끼는 쇼호스트 후배예요. NS 홈쇼핑의 대표 간판 쇼호스트 오선미 쇼호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오늘 새벽에 방송했죠? 네. 아침에 나오세요. 예. 최초로 우리 더블 방송에서 봤죠? 예. 오늘 누워서 방송하신 분이에요. 누워서 아침에 누워서 방송했어요. 오케이.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쇼핑호스트 오선미고요. 네, 저를 아까 어떤 분이 보셨나요? 뭐 할 때 보셨어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을 하시는 모습을 목소리 기억을 많이 하시던데요. 네. 약간 제 음성이 친구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설거지 하다가도 이렇게 귀에 꽂힌대요. 좀 특이해서 이게 낭낭한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약간 허스키 목소리인데 저는 일단 플래너 여러분처럼 맨 처음에 이제 기초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또 마스터까지 마치고 지금 강사 자격을 수순을 밟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NS 홈쇼핑에서 12년 동안 또 쇼핑호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이쪽은 저를 많이 못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아직 연결이 안 됐죠, 박사님. 이거를 보여줄 수는 없죠. 제 방송 영상. 굳이 안 보여줘도 그죠. 뭐. 예. 그죠. 뭘 보여드릴까? 아닙니다. 저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그래요. 네, 잘하세요. 방송하는 예. 걸 좀 아이고, 보여주고 되지. 싶었는데. 연결하면 되지. 네. 예. 원래 이게 초보 강사는 이렇게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김유석 박사님의 믿지지 않는 굉장히 멋진 여성이구나. 이걸 좀 알아주시면. 일단 뭐 저보다 훨씬 젊고 이쁘고 나는 구닥다리고 지금 현역이고 다르죠 저는. 예. 떠오르는 해고 나는 이제 지는 해고. 오케이 연결이 됐어요. 네, 연결됐어요. 네. 자, 연결하는 동안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비전과 이런 걸 설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의 핵심인데 쉽지 않아서 일단은 좀 설명드리고 심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쓰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고도 없이 시켰는데 그래서 바로 또 준비했다는 듯이 야 오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내가 나오라 그랬더니 당황하지 않고 하는 모습. 야 엄청 긴장. 내가 안 부르면 어떨 뻔했어요? 네, 뷰티플렉스 보정 속옷입니다. 근데 아마 다른 사람이네? 그죠? 네. 네, 머리가 길었을 때예요. 네,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머리 잘랐거든요. 긴 게 낫죠? 땀나는 계절. 이게 더 나아요? 고정해야겠고 기르려고 바로 했는데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거 쇼핑호스트 방송하고요. 오선미고요. 그다음에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저희 아이한테 계속해서 올해 제가 자세하게 에어컨을 일기 빌린 거 써야 되는지 몇백억을 좀 팔았어요. 뻔히 알겠어요. 네, LG 에어컨은 제가 다 팔았고 실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타사에서는 안 나가요. 잘 에어컨이. 근데 제가 팔면 LG가 되게 잘 나가요. 그래서 저 NS에서 방송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올해 LG 에어컨을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하죠.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에어로빅 자격증도 있고. 우리가 근력이 딸리다 보니까 스쿼트 머신 요즘에 엄청 방송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넘어지신 분도 스쿼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 스쿼트를 다른 자세. 이게 본인이었어요? 네, 이게 저예요. 방송 봤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고 남자들이 좀 둔하잖아요. 못 알아봐. 제가 보니까 저 뒤에 앉았는데 제가 지금 가리마를 바꿨거든요.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못 알아보셨죠? 못 알아봤어요. 저 여자는 누군가? 그러면 쳐다보시더라고요. 전만 찍어도 나를 못 알아봐요. 몇 달 동안 봤는데 좀 부인께서 되게 힘드시겠다. 좋아하지. 왜냐면 이쁜 여자 못 알아보니까. 와이프만 알아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송을 12년간 제가 30살에 입사를 했고 30살에 결혼을 했고 저기 있는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오. 네. 그래서 토요일인데 혼자 두기가 제 엄마가 공부하러 다니고 일하러 다닌다고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또 이런 것도 박사님도 보고 엄마들이 이렇게 엄청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거 좀 보라고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게임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엄마 좀 강의하는데 관심 그러니까 없어요. 관심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이거는 제가 전 맨 처음에 녹색 골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드 색상 골랐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레드를 고르니까 너무 화려한 여자인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을 공부하러 왔는데. 그래서 좀 그린으로 좀 우아하게 갔다가 결국에 레드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레드로 갔고 그러고 보니까 나머지 색상을 다 선택할 수 있어서 네, 저는 이제 계속 나중에 바꿔야지.
박사님께 이제 아예 한 질로 4권을 네. 예쁘게 세트로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플래너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써요. 사실 저는 O형인데 원래 꼼꼼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플래너를 왜 쓰게 됐냐면 굉장히 규칙적이지 않은 가운데 모든 걸 응집해서 줏대 있게 밀고 나가는 내 성격이 꽤나 괜찮았거든요. 막 많은 것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막 짜증한데 신경 쓰는데 저는 좀 통이 크거든요. 그래서 잘 섭렵해서 가는 건 좋은데 항상 이렇게 손실이 있는 거예요. 뭔가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일부러 완벽하게 써봤는데 역시 박사님이 맞구나. 조금 설렁설렁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치지 않게. 일단 앞부분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이제 맨 처음에 비전 부분이에요. 네, 보세요. 네. 꿈이 다 있잖아요, 어릴 때. 근데 이제 어릴 때 꿈은 좀 막연하게 있다가 이제 크셔가지고 이렇게 어른이 되면 좀 이루고 싶은 꿈이 그래도 좀 굉장히 구체적이 되세요. 예를 들면 일을 하고 계시면 나는 이 팀의 무슨 팀원이 팀장이 되겠다. 혹은 뭐 연말에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제 금액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꿈에서 비전으로 성공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왜 목표를 못 이룰까요? 꿈은 다 있거든요. 실천이 어렵죠. 실행이 어렵죠. 근데 왜 그럼 실행을 못 할까요? 이 꼭 해야 되는 동기가 없어서. 제가 여기 보면 꿈은 약간 흐릿하게 써놨잖아요. 그 비전은 블랙 앤 화이트로 제가 좀 극명하게 해놨어요. 좀 막연한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드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이 분야의 최고가 되겠어. 근데 어떻게 해서 최고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아들 그림을 꽤 잘 그려요. 네, 지금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배운 지가 그리는 과정을 보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케치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명확한 그림이 나오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라고 그러면 거의 이렇게 희미한 단계의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약간 흐릿하게 나는 요 정도의 꿈을 갖고 있어라고 얘기하지. 나는 어느 회사의 어느 부사장의 위치까지 올라가겠어. 나는 어떤 금액대의 성공을 이루겠어라는 명확한 꿈을 일단 못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꿈은 사실 꿈과 비전의 차이는 명확성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걸 얼마나 명확하게 한 줄로 분명하게 남한테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훅 받았을 때 나는 인생의 40대, 50대는 혹은 60대는 이런 위치까지 갈 거예요. 이런 명함을 가질 거예요. 라는 그런 분명한 한 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플래너를 하면서 저는 꽤 나름 제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입사할 때 700대 1의 경쟁이었어요. 700명 중에 1명을 뽑아서 12명이 입사를 했고요. 12명 중에 6명을 내보냈어요. 3개월 있다가 수습사원 3개월 방송시켜보고 못한다고 내보내고 6명 남은 중에 지금 저희 동기 남아있는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그 12년 동안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난 꽤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정말 내 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40대 중반이거든요. 제가 40살 중반인데 나는 무엇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지 그 비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그림을 못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목표의 가시화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앞에 내가 그림처럼 아니면 명암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앞에 이제 비전 부분을 한번 펴보실게요. 네. 비전 찾기에서 내가 일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아직 쓰지 마세요. 그냥 생각만 네네네. 하세요. 저는 사실 이 플래너의 순서에 있어서 약간 여러분이 지금 조금 약간 그럼 나의 목표는 뭐지? 여기 막 생각에 들어가려고 하셨거든요. 그쵸? 내 비전은 뭐지? 나는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머릿속으로 아직 적지는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꿈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한 몇 초 동안. 그래서 금액으로 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연말에 무슨 어떤 위치 아니면 뭐 나는 어떤 빌딩의 주인
뭐 규모, 경제적인 규모로 생각하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지금 가지고 이제 살고 계시는 주택의 크기 뭐 이렇게 여러 목표를 잠깐 머릿속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줄이 있는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성함을 몰라서 맨 앞줄에 계시는 게 먼저 목표를 생각하셨어요? 좀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목표요. 네.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목표 일을 하는 목적이요. 네. 아니요. 나의 목표. 그냥 조금 더 선명한 비전에 가까운 목표. 비전에 가까운 목표. 수석 큐레이터가 되는 올해 11월까지. 아, 수석? 네. 수석 뭐가? 큐레이터. 아, 북큐레이터. 네, 수석 큐레이터가 되는. 아하, 그게 네. 이제 올해 안에 이루실 목표가 되셨네요. 그럼 그걸 이루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발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성장하면 아이들이 같이 따라온다고 이제 제가 정리가 됐고요. 이제 나의 발전도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나의 성장. 네. 나의 성장. 그럼 내가 성장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한테 뭐가 이득이 되는 걸까요? 급여가 급여가. 대부분 목표가 뭐냐고 물으면 경제적인 목표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요소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삶에 풍요롭게 느껴지는 목표가 뭐냐면 일. 사람으로서의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 가지려는 욕구예요. 그리고 노는 거.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먹고 노는 것도 재밌고 등산을 가는 것도 취미. 저는 이제 운동하는 게 취미니까 운동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유대하는 연대에 사실은 본능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안함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천안 그 기름 유출 사태, 그죠? 기름. 그때 막 수천만이 가가지고 막 다 기름 닦고 엄청나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밥 열심히 말아가지고 나 되게 고생해가지고 그 돈 모으셔서 나중에 대학에 다 기부했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쵸. 사람은 자기가 일로,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본능이 있고 이타적인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이기적인 본능이 있는 반면에 그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신 사업가 분들이 꼭 나중에 되면은 큰 금액 사회에 기부하고 그런 게 내 본능만, 이기적인 본능만 충실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단순히 이기적일 수도 없고 단순히 이타적일 수도 없는 두 가지의 본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전 찾기에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의 두 가지를 반드시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왜냐면 내가 행복하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를 위한 목표를, 개인적인 목표를 아래쪽에 적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큰 목표가 남을 위한 이타적인 목표니까. 그래서 이타적인 목표 말고 우선 나를 위한 목표부터 아래 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너무 다 비슷하세요. 경제적인 목표예요. 그냥 그렇게 쓰셔도 돼요. 왜냐면 그게 당연히 나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니까 그걸 먼저 쓰시고, 그리고 그 위에는 우선 자기의 이기적인 목표부터 먼저 써보세요. 아직 심화 과정 있어요. 네, 아직 쓰시면 아, 안 진짜요? 돼. 아직 쓰시면 안 돼. 지금 심화 과정 가시고 있어 지금. 왜냐면 이거 쓰시면 네. 제가 코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시간이 끝나. 네네. 그냥 설명만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5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네. 강의가 아, 이거 갈 데가 많아요. 이건 기초 과정이에요. 지금 네네. 그럼 박사님 제가 어디까지 그러면? 그냥 설명만 해줘요. 아, 쓰지 이 말고. 부분에 지금 이제 대해서? 심화 과정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심화를 알려드리고. 그럼 얘가 쓰면은 다 다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비전 쓰는 게 1시간 걸려요. 그 밑에 목표까지 1시간 걸려서 요 한 페이지가 2시간짜리야. 네네네. 심화 과정에. 심화 과정의 절반이 이거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박사님. 이게 왜냐면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쓰는 거 다 틀리거든. 엉망으로 써요. 그럼 내가 다니면서 다 고쳐줘야 돼. 그럼 오늘 끝나 이거 쓰다가. 오늘 데일리가 중요해. 데일리. 알겠어요. 데일리는 제대로 가르쳐줄 거야. 이건 설명만 해주세요. 설명만 해주세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목적을 우리가 이타적인 목표과 이기적인 목적을 적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내가 일할 때 가치 기준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자, 그럼 이거 하나만 하고 그냥 이걸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가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가 봐요. 원래 초보 강사 그래. 아, 네네네. 좋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목표가 이렇게 선명해지면 좋겠구나. 그리고 이걸 일하는 목적을 벌써 한 번, 두 번 생각을 해본다는 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한 수 높은 사람이신 거예요. 안 그래요? 되게 내 앞가림만 하고 사는데 나는 그보다 차원 높은 사람으로 되시는 게 플래너의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42살인데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닌가요? 네. 저랑 좀 약간 비슷하신 분도 있고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맨날 흔들리신다는 걸. 왜냐면 제가 30대, 40대가 되면 되게 많은 걸 알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모르고 50대 되면은 더 모르시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흔들림 없이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해서 저는 한 번만 말씀드리고, 왜냐면 나중에 심화에 가시면 또 심화 내용이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또 달라요. 다른 예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철근이에요. 지나갈 수 있는 이제 IBM 테스트만 하고 가치에 대해서 왜 내가 살아갈 때 가치 기준을 명확하게 글자로 3번 적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IBM을 밑에다가 이렇게 밑에다 깔고 만일에 저한테 건너오시면 그냥 이렇게 바닥에 깔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시면 제가 10만 원을 드릴게요. 그러면 건너오실 분 이렇게 그냥 건너오시면 제가 10만 원을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바닥에 두고 이렇게 저한테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웬만큼 의심 많은 분 아니고서는 네, 다 오세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쌍둥이 빌딩 보였죠? 이 빌딩 위에 그 IBM을 올려놓고 제가 저 앞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흔들고 있을게요. 건너오실 분. 네. 1,000만 원 너무 적나? 1억. 아니야, 3억. 한 번만 건너오면 3억. 어떻게 건너지? 건널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한 번. 그죠? 지금 들락말락 하시는 분 남자분들은 후딱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 그죠? 3억인데 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 다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자, 그 거의 안 오신다고 지금 하셨어요, 그죠? 근데 저 반대편에서 우리 아이를 뭐 얘가 좋진 않지만 누군가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오면 아이를 줄 거고 안 건너오면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건너오시겠어요?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네, 그죠. 이게 이제 삶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삶의 가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많은 것들 중에 이제 꼭 만일에 5개를 골라라. 그럼 고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 중요하지만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 2개를 또 버리고 3개만 고르면 엄청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단 3가지만 골라야 된다면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삶에 대한 가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안철수 씨 예인데요. 아시죠? 이 V3 이게 뭐 보안 뭐 프로그램이라면서요. 근데 100억 준다고 팔으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안 팔았잖아요. 전 정치적으로 이분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 예만 저는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팔라고 그러니까 안 팔았잖아요. 왜 안 팔? 근데 안 팔아준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많이 보완이 되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왜 안 팔았냐 했더니 이분이 사업가로서는 이런 마인드가 있었나 봐요. 이 IT 분야에서는. 자기는 만일에 내가 이거를 팔게 되면 나 혼자 잘 살자고 대한민국 직원들을 배신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가치가 됐던 거죠. 정직, 성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이런 게 이 사람의 가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아주 절대절명에 고민하는 시기에 내가 가치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이런 사실 저는 이제 플래너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심화 과정이 한 4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빨리 요즘에는 좀 이렇게 저보다 대충 하셔가지고 한 3시간이면 끝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약간 지금 저의 모습에서 어떤 플래너의 약간의 의미를 좀 발견하셨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나를 좀 체계 있고 조금 열심히 해서 더 잘 살아보려고 사실은 다 오시거든요. 진짜 10,000원에 약간 꿰어서 와요. 뭐 10,000원 듣고 좋겠지. 그 김석 박사님도 만나고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쓰고 3개월, 6개월, 9개월 지나고 나면
반드시 진짜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몸소 이제 실천하고 있고 여러분도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네요. 어휴, 짧고 간결하게.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실습을 해요. 해서 수정을 해드릴 건데 막상 쓰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심화 과정 오시면 제가 실패했던 거 많이 보여드려요. 그러면 또 이해가 돼요. 성공했던 것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패 사례를 보면서 많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실패 사례 많이 알려드릴게요. 또 우리 오선미님도 많이 실패하셨어요. 사람이 처음에 딱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